이 수업으로서 함수의 극한의 이야기는 일단 끝을 내는 거예요. 오늘 할 내용은 함수의 극한의 응용이라고 하는데 또 응용이란 말 나왔다고 너무 겁먹을 거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 단원에서 다룰 내용은 뭐냐면은 미정계수를 푸는 거라고 합니다.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해요. 미정계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정인 그런 계수, 얼마인지 지금 모르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 값을 어떤 타당한 논리에 맞춰서 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건데, 이 미정계수 결정할 때는 항상 함수 극한의 부정형을 이용합니다. 함수의 극한의 부정형. 그 부정형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정계수 결정에서 사용할 것은 0분의 0꼴,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물론 부정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두 가지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유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0분의 0꼴이라는 것은, 이 0분의 0꼴이라는 것은 공통인수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 공통인수의 값이 분자, 분모, 약분이 될 것이고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가 수열 극한에서 다뤄오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제일 기본이 되어서 오늘 배우는 내용 미정계수의 결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통해서는 분자 분모를 구성하는 함수 fx 또는 gx, 함수의 차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0분의 0꼴이란 것을 바탕으로는 그 함수의 인수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함수의 인수, 다항식의 인수인데 다항식의 인수를 알 수 있다고 합시다. 자, 문제풀이로 들어와서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수열의 극한에 계산할 때는 우리가 n에 무한대 대입했던 것처럼 함수의 극한 계산할 때는 x에 x가 가까워지는 그 값을 바로 대입한다고 했었죠. 그런 풀이를 먼저 진행해 봅시다. x에 1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럼 1 빼기 1이니까 분모는 0이란 것으로 나오네요. 분자는 a 더하기 1 빼기 b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4분의 1이란 값이 되어야 한대요. 말이 됩니까? 분모가 0이었는데 0이 4로 바뀐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바로 여기에서 부정형이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0분의 0꼴, 음꼴 부정형일 때만 이게 수렴하는 4분의 1이라는 값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분모가 0이에요. 분모가 0. 분모가 0일 때 먼저 분자가 무한대라면은 무한대 곱하기 0분의 1이라고 모양을 한번 바꿔보고요. 이 0분의 1이란 것은 무한대와 똑같습니다. 0분의 1은 무한대와 같은 거예요.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1은 무한대분의 1이란 것은 0으로 본다고 했죠. 이것의 양변 역수를 취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무한대라는 것은 0분의 1이다. 결국 무한대로 발산하는 모양이네요. 4분의 1이라는 실수로 수렴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모의 값이 0일 때 분자가 또 다른 상수, 단 c의 값은 0이 아닌 것으로, 0이 아닌 상수의 값이 된다면은 마찬가지 상수 c 곱하기 0분의 1이라는 것은 상수 c 곱하기 무한대와 같은 거고, 이것 역시 무한대가 되겠죠. c가 양수일 때는 양의 무한대, 음수일 때는 음의 무한대. 역시나 수렴하는 경우가 될 수 없고요. 이 분자의 값 역시 분모가 0일 때 분자 역시 0이어야지만, 분자 분모 모두 0이어야지만 0분의 0꼴이라는 부정형이 완성이 되어서 수렴하는 실수로 수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0분의 0꼴) 부정형이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유에 의하여 분자 루트 a 더하기 1 빼기 b라는 값은 반드시 0이어야 합니다. 0분의 0꼴 부정형을 완성해야 되니까 분자 역시 x에 1을 대입한 값, 1을 대입했을 때 0이란 것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다면은 b라는 미정계수를 a 더하기 1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식을 조금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의 수를 줄여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이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루트 a 더하기 x, 그리고 b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a 더하기 1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이제 x에 1을 대입할 텐데, 그럼 이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분자를 유리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 빼기 1이랑 분자 분모를 얼마로 곱해야지만 유리화가 될까요? 루트 더하기 루트를 곱해 주어야 하겠죠. a 더하기 1. 그리고 위에서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a 더하기 x와 a 더하기 1의 얼마? 차가 나와야 되겠고, 그랬더니 누가 사라지냐? a 사라졌다. 그러면은 x 빼기 1만 남네요. 분자 분모 약분되는 공통의 인수가 존재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x가 1로 갈 때 누구의 극한을 구하느냐? 루트 a 더하기 x와 루트 a 더하기 1 합분의 1의 값을 구하는데, 이것은 2루트 다시 2루트 a 더하기 1분의 1과 같죠? 요 값이 4분의 1이어야 하니까 만족하는 a의 값은 3이 되겠고요. 그에 따른 b의 값은 얼마? b는 a에다 1 더한 것의 거듭제곱근이니까 2가 된다. 이렇게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분모가 0이기 때문에 분자 역시 0으로 수렴해줘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본다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같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리미트 x는 2로 간답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x 빼기 2. x에 2 대입해보자고요. 4 더하기 2a 더하기 b분의 2 빼기 2니까 0. 이번에는 분모가 아니라 분자가 0이네요. 그런데 이 값 역시 3분의 1이어야 한답니다. 0으로 나눈 거는 아니지만 분자가 0이네요. 분자가 0이면은 그 결과값은 반드시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아닌 3분의 1이 나왔잖아요. 뭔가 이것도 이상하단 말이죠. 지금 상황 역시 0분의 0꼴 부정형이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0분의 0꼴 부정형이 나와야지만 얘네가 0이 아닌 다른 실수의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0분의 0꼴이어야지만. 마찬가지로 고민해 봅시다. 분자가 0인데 분모가 뭐 1과 같은 0이 아닌 상수라고 합시다. 그럼 그 값은 당연히 0이에요. 자, 다시 분자가 0이고 분모가 이번에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분의 1이라는 것은 0과 같다고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거 0이라고요. 분모의 값이 0이 아니라면은 언제나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렴을 하는 경우도 분모가 0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도 전체는 0으로 수렴. 분모가 양이든 음이든 무한대로 발산하더라도 0으로 수렴. 따라서 분자 분모 모두 다 0으로 수렴하는 형태여야 한다. 고로 4 더하기 2a 더하기 b의 값이 0이니까 우리는 b를 이렇게 바꿔 적어 봅시다. a 더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a 더하기 2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주어진 식에서 문자를 하나 더 줄이게 되는 거예요. x가 2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ax b 대신에 마이너스 2 곱하기 a 더하기 2분의 x 빼기 2 그리고 0분의 0꼴의 주된 테마는 0분의 0꼴 부정형의 풀이의 키워드는 공통인수라고 했습니다. 0분의 0꼴은 공통인수가 있어서 얘네들이 약분될 것입니다. 그럼 공통인수 찾으러 가기 위해서 주어진 분모를 인수분해한다면은 x 빼기 2와 x 더하기 a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자 분모 x 빼기 2 서로 약분되니까 우리는 누구의 극한만 구하면 되는 것이냐? 바로 x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1의 극한만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극한의 값은 4 더하기 a분의 1이고 요게 3분의 1이라고 했네요. 고로 만족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고요. b의 값은 a에다 2를 더한 것에 마이너스 2를 곱해준 것과 같으니까 b는 a에 2를 더했다 1이고요. a에 2를 더했다 1이고요. 마이너스 2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의 값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예제 문제를 통해서 0분의 0꼴 부정형일 때의 문제 풀이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내용 정리할게요. 첫 번째, 0분의 0꼴이라면은 0분의 0꼴 부정형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이꼴 뭐 실수 l로 수렴이다. l은 0이 아닌 실수. 실수로 수렴이고 첫 번째 fx fx 함수의 극한이 0이면 자, 첫 번째 실수로 수렴하는데 f분의 g라는 유리함수 형태가 실수로 수렴하는데 그 분모 부분의 극한이 0이면 분자 부분에 해당되는 GA는 반드시 0이어야 합니다. 0으로 수렴한다고 고칠게요. 분자를 이루는 gx의 함수 극한 역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거는 반대 과정에서도 똑같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분자 부분이 먼저 0으로 수렴한다면은 분모 부분을 이루고 있는 fx의 극한 역시 0이 0으로 수렴한다. 자, 언제 0 아닌 실수로 수렴하는 경우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유리함수의 극한이 0 아닌 실수로 수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분자가 0으로 수렴하고 분자가 0으로 수렴하면 분모가 0으로 수렴하고 항상 이러한 0분의 0꼴 부정형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본다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거는 수열 극한의 이야기를 다 따라가시면 돼요.
분명 우리는 수열의 극한에서도 이런 미정계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x가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져갈 때 수열의 극한이랑 동일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fx가 있습니다. 이것은 1로 수렴이랍니다. 1로. 자, x에 무한대를 넣어보면 분모 무한대죠. 분모가 일단 무한대가 나왔습니다. 분자는 뭐 f 무한대라기보다는 아직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1이란 값으로 수렴을 한답니다. 자, 분모가 무한히 커지는데 마찬가지 얘도 경우 나눠보자고요. 분자가 0입니다. 얼마가 됩니까? 그때는 극한 0이에요. 그리고 분모가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무한대로 커지는데 분자가 1과 같은 0이 아닌 상수입니다. 이거 역시 0이에요. 그러면 남은 거는 분모가 무한대로 분자 역시 무한대로 발산해야지만 부정형에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열 극한에서 내용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수열의 극한에서 극한 계산에서 부정형을 다룰 때 바로 이 1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은 가장 기본이 되는 풀이 방법은 분모 최고차항, 다항식일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 또는 등비수열이 섞여 있을 때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특히 다항함수일 때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다항함수일 때의 속해법이 빨리 푸는 풀이 방법, 다항함수일 때의 이야기였어요.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는데 분모의 최고차수와 분자의 최고차수 비교를 해서, 자, 첫 번째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더 크다. 그럼 무조건 0으로 수렴이었고요. 두 번째 분자 분모의 차수가 동일하다. 그러하면은 개수의 비로 수렴했습니다. 0이 아닌 상수의 값으로 수렴하는 유일한 경우고요. 세 번째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 요게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배우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하던 게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이거는 두 가지 내용이었죠. 차수가 높은 항을 따라가거나 높은 항이 양의 무한대 발산인지 음의 무한대 발산인지 해당 부분을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리식에 대하여 유리화를 진행한다고 했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은 지금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0이 아닌 1이라는 실수의 값으로 수렴할 수가 있으니까요. 분자가 무한대가 아니면은 절대 1이라는 것으로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fx도 무한대로 발산한다. 근데 무한대로 발산하는 함수는 그 종류가 너무 많고 특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우리가 힌트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황 분모가 2차식입니다. 분모가 2차식이니까 분자인 fx 역시 반드시 2차식이어야 하는 거죠. 분모가 2차식이니까 분자도 2차식이다. 차수가 동일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차수가 동일해야지만 0이 아닌 실수의 값으로 수렴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fx의 차수를 하나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극한의 값, 이 1이라는 극한의 값을 의미하는 바는 또 무엇이죠? 1이란 극한의 값은 개수의 비와도 같아요. 분자, 분모, 2차 항들의 개수의 비와도 같으니까 우리는 이 숨어있던 fx라는 함수가 2x 제곱으로 땅땅땅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면 2x 제곱 모르니까 1차 상수의 값은 이런 문자 처리 정도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조건, x가 2로 갈 때는 분자는 여전히 fx네요.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러면은 분자 분모를 한번 나눠봅시다. 분모를 인수분해 봅시다. 인수분해 하면은 x 빼기 2,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고요. fx인데 이 fx라는 것은 위에 찾은 내용 그대로 가져다 쓰자고요. 짜자잔, 이렇게. 자, 그럼 x에 2를 넣었을 때 분모가 0이니까 이때는 또 0분의 0꼴 부정형이어야 하는 거네요. 0분의 0꼴 부정형. 그럼 앞서 풀이한 것처럼 분자에 x2 대입하고 c는 b에 대해서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인수분해를 시키려고 들 겁니다. 인수분해를 시키려고. 그런데 0분의 0꼴은 분자 분모 공통인수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공통인수들로 약분이 될 거라고 했으니까 이유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에 따른 인수정리 이야기인데 분자 분모 반드시 x 빼기 2라는 공통인수가 존재해야만 한다. 이야기 동의하십니까? 0분의 0꼴 x에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현재 분모에 x 빼기 2라는 인수가 있는 것처럼 분자 역시 x 빼기 2라는 인수가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x-알파라는 또 다른 근이 있다고 이렇게 인수분해의 형태로 바로 변형을 합시다. 분자를 인수분해 해줘 버렸고요. 그렇다면은 분자 분모의 공통인수 x 빼기 2는 약분이 될 거고요. 따라서 남은 것에 대한 극한을 구하면은 3분의 2 곱하기 2 마이너스 알파인데 바로 이 값이 문제에서 이야기한 극한 1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족하는 2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2분의 3이니까 만족하는 알파의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알파는 2분의 1. 자,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fx는 공간이 좀 부족하지만 fx는 2 곱하기 x 빼기 2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f0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고로 양수 2가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부정형을 썼습니다.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으로서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했고요. 따라서 분자에 있는 fx 이것도 일종의 미정계수예요. 몇 차의 식인지 모르고 그 각 차수들에 따른 계수의 값 모르는 상태니까 많은 문자가 쓰일 수 있었는데 차수를 먼저 정했고요. 그리고 계수의 값까지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에서는 최고차항의 차수와 최고차항의 차수와 그리고 그 계수의 값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풀이에 따라서 분자 분모 같은 차수라는 것과 그리고 계수의 비에 따른 극한 이용을 해서
최고차항의 계수까지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 역시 수열의 극한에서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한번 안녕 인사하면서 한번 문제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이야기하던 속칭 샌드위치 법칙.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자, 수열이었으니까 n 무한대로 갈 때 an이란 것이 알파로 수렴이고 bn이란 수열이 베타로 수렴일 때 an 수열보다 그리고 bn 수열보다 cn이란 수열이 사이에 존재하게끔 있다면은, 그리고 그 극한의 값 알파와 베타의 값이 동일하면 가운데에 있는 cn이란 수열의 극한 역시 동일한 알파의 값이다. 요게 수열의 극한에서 배우던 속칭 그 샌드위치 법칙 내용입니다. 이것과 현재 상황 100%입니다. 자, 먼저 왼편에 있는 녀석 극한 구해볼까요? x가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간다네요. fx의 무한대 극한 구할 거니까 양쪽 모두 무한대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3x제곱 더하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의 극한이니까 x가 무한대로 간다. x라 나와 있지만 수열 극한이랑 동일하게 봐주면 되겠죠. 분자분모 이차항들의 개수입이 3분의 1이다. 자, 그리고 fx 기준 우변에서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이 극한 역시 3분의 1이니까 이야기 더 할 거 없죠. 가운데에 끼어있던 fx의 극한 역시 동일하게 3분의 1 이런 값을 가진다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한 번 더 조금 변형된 형태를 보도록 합시다. 우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 fx란 녀석은 3x 더하기 1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3x 더하기 4보다는 작답니다. 뭐 이것도 이야기를 하면은 한없이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fx제곱을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것으로 나눈 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fx의 제곱 이걸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모양을 관찰해야 하니까 한 단계씩 밟아가자고요. 양변을 제곱합니다. 각변의 제곱. 그러면은 3x 더하기 1도 제곱해주고요. 3x 더하기 4 역시 제곱을 합시다. 그리고 원하는 모양이 뚜렷하잖아요.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연산 해줄까요? 나누기 x제곱 더하기 1을 해줍시다. 양수를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뀔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의 극한이 궁금하니까 양쪽에 있는 극한을 구해야 되겠죠. 첫 번째, 가운데 있는 거 기준 좌변, 제일 처음에 있는 변에서의 극한, 언제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입니다. x제곱 더하기 1분의 3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을 전개하면은 9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이군요. 극한의 값은 개수의 비 9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9x제곱 24x 더하기 16의 극한은 9. 따라서 속칭 샌드위치 법칙이 함수 극한에서도 동일하게 쓰이는 겁니다. x제곱 더하기 1분의 fx 함수
제곱의 극한은 앞뒤의 극한값과 같은 9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함수 극한의 응용 이야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나고 알찬 내용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